안녕하십니까.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시청자님들 TV만 보고 이렇게 어떤 할 얘기나 이런 거 있으시면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유튜브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장이 또 빠졌어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해서 출발이 걱정된다라는 생각은 이미 하셨을 것 같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방하지 않았나. 어제도 좀 선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선방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지수에 대한 색깔이 양봉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 몇몇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연출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씩 완벽한 저점은 아니지만은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이제 연습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도 장중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컸는데요. 아침에 조금 네.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 훅 밀어 넣더니 네. 또 오후에 또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 오후장 동시효과 때 또 훅 밀어버리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불안한 그런 게 남아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연준이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어제 또 미국 쪽에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죠. 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 또 걱정거리를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또 안겨줬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연준이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유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FOMC를 앞두고 CPI 발표가 상당히 좀 걱정이었었는데, 일단 큰 물가 등락폭을 잡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되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90% 넘게 측정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크게 억눌렀는데요. 일단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작에 이 FOMC에 대한 의사락이 공개되었을 때 빅스텝에 대한 연속이 좀 많다라고 했지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두려움은 좀 크게 완화시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물가 지표에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이 빠르게 진행될까? 이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요, 공격적인 진축이 진행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소비 지출에 대한 위축이 따라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부의 경계심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 대한 어떤 예측은 아직까지는 조금 보류하고 시간이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과 또 내일 밤만 지나간다라면은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은 좀 섣불리 하지 말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 지수에 대한 향방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언의 유무에 따라서 만약에 좀 보류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을 조금은 회복시켜 올 것 같고,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리스크가 좀 발동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본다? 저는 이제 강달러에 대한 견제가 7월 달부터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좀 지수에 대한 지침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을 때 낙폭과대 인식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줍줍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더 깊이 준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와서 기업 개별적인 이슈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등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FOMC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이런 부분들, 연준에 대한 쪽들, 그런 쪽들은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자, 저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주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제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은 게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는, 갭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가, 일부 미증시도 조금 반등 나오는 나스닥 선물이 좀 괜찮았죠. 그런 영향으로 조금 이렇게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요런 거 말고, 그나마 약간 좀 숨 좀 쉴 수 있는 그런 반등이 언제 나올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흔히 그렇게 보죠. 주가가
좀 분석하는 도구들이 다 틀립니다. 제가 보조지표는 거의 안 봐요. 근데 뭐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데 어제 제가 이 보조지표들을 조금 봤었는데요. 주가가 빠질 때, 이럴 때 가장 잘 맞는 보조지표는 이격도, 그리고 투자 심리도, RSI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맞습니다. 올라갈 때 고점을 잡아내는 거는 스토캐스틱에서 다이버전스를 보면 되는데요. 자, 이 떨어질 때 좀 단기라도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좀 띄워놨어요.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보조지표 이게 이격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60일 이격도가 한 92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들 뭐 그 전에는 또 뭐 93 정도에서도 나왔지만요. 자, 이때 1월 달에 이때 좀 많이 이렇게 빠졌었죠. 반등 나온 게 이 이격도가 88 정도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격도가. 그리고 여기서도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격도가 좀 높았어요. 뭐 한 94 정도 그쯤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가 한 92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여기하고 저 5월 달에 나왔던 저점 그리고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그 중간쯤 와 있으니까 이격도 자체만으로는 약간 좀 애매하다. 반등을 예측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애매할 때 투자 심리선을 보는데요. 자, 이 투자 심리선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심리에 기인해서 이 뭐 좀 과매수권이다, 과열권이다, 아니면 과매도권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적 지표인데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12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일 거래할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도 거래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12일짜리로 봤는데 지금은 5일만 거래를 하니까 10일짜리로 보는데요. 이 10일 중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일 내내 올랐다. 그러면 100이 되는 거죠. 10일 내내 빠졌다. 그러면 투자 심리도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는 투자 심리도가 10일 때 반등이 나왔어요. 그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5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계속해 갖고 뭐 8일인가 연속으로 이렇게 빠졌었죠. 그래서 이때는 투자 심리가 20일 때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격도가 30입니다. 자, 내일 하루 더 빠지면 이게 20으로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 저 투자 심리선상에서는 이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지면 바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RSI 지표인데 요거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저 30 이상, 30 이하가 되게 되면 예, 저 과매도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딱 30 정도에 와 있어요. 이때는 1월 달에는 18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는 거의 뭐 30 가까이 그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30 정도니까 자, 요거도 뭐 좀 더 빠지면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이 좀 나오죠. 이격도가 아직 조금 부족한데 주가가 만약에 아직까지 걱정이 많잖아요. 뭐 또 오늘 저녁에 저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또 지금은 약간 주춤한 모습이니까 요것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 수급으로 내일 정도에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 또 모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내일하고 모레 정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 단기간에는 이 세 가지 지표가 전부 다 과매도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은 노릴 수 있으니까요. 뭐 빠르면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을 거고 늦어도 뭐 저 이번 주 말 혹은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뭐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일단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게 되면요. 한 2600포인트 그러니까 2550포인트 이상 정도 그쯤에서는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반등 나오는 국면들 뭐 다음 주하고 분위기는 한번 봐야 되겠죠. 분위기를 봐서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좋은 뭐 그런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때는 또 현금 비중을 살짝 좀 올려놓고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힘내시고요. 이제 좀 반등 나올 시점이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을 위한 준비 포커스 EJ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사실 좀 아침부터 어두웠습니다. 뭐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고, 장 후반에 조금은 회복하기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간 기업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여전히 좀 다수였고요. 일단 그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당히 부진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자존심을 좀 세워준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장이 마치고 나서 뉴스가 좀 되었고요. 오늘 장 전에 뉴스가 많이 회자되면서 이미 장 출발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던 종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모터스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소식과 동시에 대규모에 대한 투자를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모터스 확실한 고객사에 대해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해지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 분위기를 좀 계속해서 주도해 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잘된 산업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성장과 투자를 동시에 하는 기업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었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게 되니까 이 배터리 공장의 증설에 필요한 공정 장비 기업들이 오늘 대규모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모터스 향 쪽으로 대규모의 셀 공급을 기대하면서 소재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함께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사가 되는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견제가 되기도 했었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서 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향후 생산 능력을 바라보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모터스에 공급되는 테슬라 특정 배터리는요, 테슬라 4680 배터리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2170 배터리보다는 효율이 상당히 높은 배터리가 나올 것 같고요. 기존의 배터리보다 용량이 5배, 출력이 6배 개선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효율성 높은, 기술력이 높은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존에 있었던 테슬라 모터스의 특정 모델을 떠나서 전체를 아우르는 고효율 배터리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라고 특정 지었고요. 원통형 배터리가 대규모로 공급되는 기업이 테슬라 모터스이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 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모두 다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고객사별로 앞으로에 대한 생산량 추이인데요. 단연 돋보이는 거는 테슬라 모터스이고요. 그 밖에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현대차와 같은 다음 기업들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에 대한 생산 추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 테슬라 모터스가 최근에 기업 분할 결정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컨센에 대한 발표가 많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모터스가 실질적으로 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있었지만은 테슬라 모터스가 앞으로 향후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생산량이요,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있었을 때는 이 테슬라 모터스가 100만 대에서 맥스 130만 대 정도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1분기 기점으로 했을 때 150만 대까지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주요 지역군에서의 기가팩토리가 본격화된다라면은 앞으로 큰 생산 추이를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모터스가 분기별로 판매되었던 대수입니다. 과거에 사실은 수요는 계속 줄지어 있는데 만들기가 좀 더 부족했던,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판매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처럼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향후 추세가 굉장히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팩토리부터 해서 주요 거점에서 본격적인 이제 가동이 풀가동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100만 대에서 130만 대, 150만 대까지 끌어왔고 앞으로 700만 대까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업들, 당연히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LG 에너지솔루션, 뭐 CATL도 동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안에서 점차 배터리 생산 비중을 테슬라 모터스 안에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을 따르는 기업들도 상당히 앞으로 실적 개선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성장력, 지금 보시는 화면과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캐파 능력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 이제 증설하게 되는 배터리 생산 공장이 지금 현재 4개가 계획되어 있고요. 앞으로 6개까지 추가적으로 확장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에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앞으로 시장이 유리하다라고 기대하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테슬라 모터스의 향후 생산 능력에 대한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풀가동이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지금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가, 그러니까 생산 능력 기대감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큰 기업 중에 LNF 주가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LNF가 이 대표적인 테슬라 모터스를 공급하는 양극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LNF에 대한 지금 현재 앞으로에 대한 시장 캐파 능력과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공급 기대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여기에서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에 대한 시장 그리고 또 주요 장비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면서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이야기 나왔고 시장을 오늘 다들 보셨겠지만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오늘 움직임들은요. 다른 시장 대비 종목에서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40만 원 선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캐파 능력에서 LNF 주가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종목입니다. 3%대 올랐고요.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대비해서 추세가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지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나인테크가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이 종목이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추천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26.79%대까지 급등세를 보였고요. 나인테크 보면은 나라 M&D 함께 보시게 되죠. 이 종목도 오늘 장중 급등세가 연출돼서 15%대 급등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극재 장비 이야기했고, 일단 음극재 쪽에서의 시장 캐파까지 예상해 본다라면은, 저는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열처리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오늘 원준 종목이 급등세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직접적인 뉴스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원준 종목을 정말 이토마토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정말 많이 드렸고 제가 될름대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사실 오늘 급등을 떠나서 최근까지 시장 대비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좀 꾸준한 종목으로 이야기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주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자후반 때 오후장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등락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지난 2월 달에 정말 낮은 위치 때부터 해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아마도 누적 수익률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너울을 만들었지만 꾸준하게 올라갔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원준 같은 경우에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했을 때 열처리 소재라든지 그리고 음극재 소재, 열처리 음극재라든지 이와 같은 소재 기업들의 장비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이 니켈화에 대한 기술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하이 니켈화를 계속 추구하기에는 비용 지출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소재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그 장비에 대한 개선이 원준이 만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제가 계속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시장을 떠나서 될 놈 될 기업은 이렇게 잘 갑니다.
신데코도 항상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 들어왔었는데 원준 이번에 제가 또 하나 터뜨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배경이 돼서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날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대비 강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수월하게 올라올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박스권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면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장비, 소재 회사들이 동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상당히 큰 뉴스였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SK온, 삼성 SDI에 대한 뉴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보자. 성장에 대해서 투자까지 나온다면 미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뉴스가 큰 뉴스였다. 단기적으로 끝날 뉴스는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좀 되게 억울하게 그렇게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어떤 위험을 얘기를 할 때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그 종목에 대한 위험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체계적 위험은 뭐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처럼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그런 위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비체계적 위험은 이 종목 수를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 위험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우측이 저 종목 수를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 종목을 시가총액만큼 그대로 사게 되면 이 비체계적 위험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저런 부분들은 어떤 개별 한 종목만 딱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뭐 일이 있으면 시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급락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거는 일단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줄일 수가 있는 위험인데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의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실적은 되게 좋은데 억울하게 못 움직였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다라면요. 일단 처음으로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때 5월 달에 뭐 한 7,730원 정도까지 갔었네요. 5월 25일 날.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종가가 6,310원이니까 꽤 많이 빠졌죠. 자, 단기간에 꽤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요게 뭐 한 3천억이 채 안 됩니다. 지금 2,600억, 2,626억이네요. 2616억이네요. 자, 근데 이게 좀 실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올해 3월 달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121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럼 이게 흑자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보다 안 좋으면 뭐 이거를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겠죠. 자, 전년 동기에는 영업이익이 29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940억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실적 부분 굉장히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뭐 2020년도에 영업이익 34억 정도 됐고 작년에 284억 정도 됐는데요. 자,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 계속 옆으로 그냥 뭐 자대고 긋는다라고 주봉인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될 정도로 계속 옆으로만 이렇게 횡보를 계속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주가 자체가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얼마 전에 사실 이게 전자재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요. 염료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전자재료 쪽에서는 오, 정말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한 것도 만들어요. 3년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었죠. 그 품목 중에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그런 소재도 수출 규제를 했었는데요. 이 경인양행에서 포토레지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품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기술력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어제 각국에서 뭐 이렇게 수출 규제한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인도는 설탕을 수출을 규제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설탕의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카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카린은 예전에는 뭐 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옛날에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그 사카린 밀수했다가 걸려서 지금 롯데 정밀화학이죠. 그때 당시에 저 한국 비료였는데 그거를 나라에다 국가에다 헌납하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지금 저 사카린이 뭐 암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지금은 저기 식품에다 사용을 해도 되는 그런 품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설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대안으로 이 경인양행의 자회사 JMC죠. 자, 그쪽에서 만드는 사카린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차트는 아까 봤고 실적 부분도 봤으니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뭐 이거는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있어요. 요거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MCU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어떤 뭐 저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제어를 하는 그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MCU 칩이에요. 그리고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 팹리스는 공장이 없이 그냥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주력 상품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저전력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구 개발 중인데요. 자, 이 연구 개발 중인 이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 화면에 나와 있죠. IoT 쪽,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뭐 배터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앞으로 수요가 늘 텐데요. 그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동력들도 고루 갖춘 기업이고, 자, 뭐 지금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 되게 적자투성이인 그런 기업들도 있죠. 자, 근데 이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 부분들이 뭐 작년에 1분기에 26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67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물론 매출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고, 이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의 위치는 지금 전저점 근처까지 다 왔기 때문에 뭐 거의 바닥 근처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제가 한번 이 제너코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제너코는 비접촉식 광 케이블하고 위성 탑재체, 그 다음에 위성 기지국, 딱 봐도 위성이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 유튜브에서도 우리 저 러브수기 님이 뭐 그 위성 관련된 것들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누리호가 내일 안 하고 날씨 관계로 내일 모레 발사를 한다 그러죠. 근데 그 누리호에 대한 모멘텀은 지나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8월 달에 또 달 탐사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누리호가 성공을 하게 되면 위성 우리나라가 그냥 자주 많이 쏠까요? 아니면 그냥 성공했네 끝 이럴까요? 계속해서 그 성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 위성을 우주 공간에 띄우는 그런 게 실제로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너코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요. 전에 저 차트를 전에 제가 추천드릴 때 그때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들이 1분기입니다. 1분기인데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출액,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2,1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제노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44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아까 보셨던 그런 부분들 추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정부에서 저 밀어주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성TC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제가 매수하실 때 이렇게 쫓아가지 마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죠. 자, 이 진성TC 같은 경우도 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진성TC가 수익률이 요것도 꽤 나왔어요. 한 33% 정도 전에 수익률이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고 난 다음 조정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뭐 그때 추천했던 가격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 뭐 실적 부분들이 되는데 이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라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는 굴삭기에 하부 롤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매출의 한 60% 이상을 캐터필라 쪽에다 납품을 합니다. 자, 캐터필라는 미국 회사죠. 자, 그렇다면 영업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일 겁니다. 자, 1달러를 수출을 하게 되면 전에 환율이 1,100원일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100원밖에 안 되죠. 자, 1,200원이라면 1,200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끝나가게 되면 저런 것들은 또 이런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뭐 이런 걸로 또 엮여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실적 부분 한번 짚어보면요. 자, 1분기 실적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작년에 1분기에 매출이 1,082억에 영업이익 78억. 자, 근데 올해 1분기에 1,338억에 영업이익은 1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만 130억을 벌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400억이다. 영업환경 상당히 좋다. 앞으로 성장해서 뻗어나갈 자리가 상당히 많다. 자, 그런 종목이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다라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진성TC에서는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산 퓨얼셀에다가 저런 거 압력판하고 매니폴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 엮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또 남해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해화학도 아직까지도 저 수익률이 뭐 추천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빠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3개월 이상 되면 빠지는데요. 자, 요것도 한 45% 정도? 43% 정도네요. 43% 정도 추천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난 종목인데, 자,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거의 고양 앞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좀 더 빠졌는데요. 요건 어제도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요. 그리고 뭐 군데군데 내일도 뭐 비 소식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는 보통 보면 우리가 6월 중순 이렇게 하순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장마가 있게 되죠. 자, 지금 이제는 뭐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장마철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런 것들 비료, 농약 요런 것들이 장마철 뭐 이럴 때 그때 병충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게 농업 관련해갖고 농산물 관련해갖고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개선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저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워낙 가뭄도 많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인도도 지금 저 밀 생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줄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뭐 50년 만에 폭염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뭐 48도 막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그렇게 만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농산물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속적인 그런 좀 농산물 가격들 에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비료나 농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자,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에 31억 정도 벌었어요, 1분기에. 근데 올해는 480억을 벌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들, 이런 게 가장 성수기는 2분기예요. 자,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니까 겨울도 있잖아요. 겨울도 있고, 그런데 2분기에 뭐 모내기도 하고 그런 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매출이 가장 많이 늘고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적자가 나요. 자, 근데 1분기에만 해도 벌써 480억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는 성수기니까 지금보다 1분기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올해 나오는 이익들, 뭐 이런 것들은 무시 못할 정도로 뭐 엄청난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ENF 테크놀로지하고 그 합자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합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반도체용 황산 산업에 진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꼭 비료 만드는 회사뿐이 아니라 다른 쪽도 성장판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삼성물산하고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하는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도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건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분기보다 2분기가 실적 부분들이 훨씬 좋을 거다. 자, 그리고 전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다. 자, 그리고 주가 자체는 많이 빠져서 예년의 수준들, 이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매수해서 어느 정도 좀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원준입니다. 오늘 이미 이제 큰 급등세가 연출된 종목인데요. 이미 제가 일찍이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하고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50%가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또 원준을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고요. 등락은 사실은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강한 급등세가 연출된 만큼, 탄력적인 변동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준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주가에 대한 접근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분할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원준을 좀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요. 현재 양극재에 대한 시장 기술 트렌드가 하이 니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수준의 니켈에 대한 함유량을 높이는 것은 비용 지출과 상당히 비례하면서 올라오지만은 일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용 지출이 상당히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는 숙제에 의해서 하이 니켈화를 꺼내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러면은 소재에 대한 강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소재에 대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 장비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려왔고요. 자, 이 때문에 양극재의 열 처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원준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소재 회사 쪽으로 열처리 장비를 공급을 해 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 기술에 대한 발전에 따라서 열처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원준에 대한 실적 변화는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여기서 양극재 소재뿐만 아니라 실리콘계 음극재까지도 열처리 장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원준의 소재 기업들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원준을 통해서 뭐 재무제표라든지 원준에 대한 주주 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원준의 주식 총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설명드리면서 원준을 될놈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원준의 투자에 대해서 매도할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원준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요. 급등 나온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 대한 배경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장대 양봉이 연출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상당히 점잖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등락을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등락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는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 상당히 좀 강한 돌파가 연출됐기 때문에 추세가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에 대한 추세가 아닌 새로운 자리에 대한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보다 또 조금 더 디테일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뉴스, 조금 더 디테일한 주주 평가에 대한 증자 관련된 내용들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이제 신고가 위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신고가 위치에 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이전에 있었던 가격대보다는 얇기 때문에 물량 소화, 특히 쉽게 말해서 손바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박스권을 돌파했던 가격대를 의미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잘 움직였던 종목들도 강제적인 숨고 오르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분할 접근하신다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방송상으로 했을 때는 시초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신고가 돌파하는 가격대 1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2만 2천 원 라인 때 이야기 드리겠는데 기존에 제가 소개드렸던 저점에서 매수했던 위치는 매수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변동이 나오더라도 팔 이유 없습니다. 팔지 마시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자. 좋은 종목 잘 사놓고 수익을 키우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팔 자리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대신에 지금 그동안에 지켜봤던 분들 크게 올라온 자리에서 새롭게 지켜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할 접근,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은 원준입니다. 네, 저 수익률표의 제일 끄트머리에 5월 30일 날 또 재추천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올라왔네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앞으로도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윈스입니다. 자, 이 윈스는 우리 국내 전체로 따져서 국내 4위권 정도 됩니다. 자, 이 사이버 보안 업체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하는 일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보안 솔루션, 보안 컨설팅, 그 다음에 보안 관제, 그 다음 지능형 플랫폼 사업들, 요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보안들,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지능형 플랫폼 사업들, 요런 것들은 제대로 잘만 키운다라면 상당히 굉장히 좀 많이 클 수도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해킹 사건들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미사일 쏘는 돈, 그런 것들을 저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해킹해서 그런 거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까지 하고, 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중국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안 쓰려고 하고 좀 꺼름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백도어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나날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그리고 이 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매각설이 있어요. 자, 근데 매각설 요것만으로 시청자님들한테 저건 기사에 나온 거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자, 요것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 그 유력 인수 후보가 LIG 넥스원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아마 조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저 시청자님들 강성부 펀드 아시죠? 그 강성부 펀드에서 갖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분들을 매각을 하는 경우가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자, 이 윈스의 2대 주주가 강성부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 전례가 있었어요. 강성부 펀드하고 또 LIG 넥스원하고도 뭐 어떤 좀 이런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 있죠. 그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강성부 펀드에서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 갖고 있다가 그 지분을 넘긴 게 또 LIG 넥스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의 최대 주주가 LIG 넥스원이에요.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그런 부분들, 저 뭐 해킹하는 부분들 뭐 그런 쪽하고 직접 관련은 없을지 몰라도요. 그 소프트웨어 쪽,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이 윈스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노와이어리스를 인수를 했는데 윈스라고 인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제가 뭐 좀 추천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야, 저때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 뭐 매각설 이런 거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한 달 가고, 석 달 가고, 뭐 1년 가고, 이렇게 돼도 얘기가 뭐 잠잠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요거는 6월 29일 날이요. 임시 주총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임시 주총을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그 임시 주총 내용을 보니까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만약에 어디 다른 데로 인수가 된다라면 정관도 고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임원 저 퇴직금 관련되는, 임원 보수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안건에 올라와 있던데, 뭐 그 임원 보수 때문에 임시주총을 하진 않을 거고요. 아마 정관 일부 변경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죠. 뭐 당사자들 간에서도 극비리에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치로 딱 때려잡는 건데, 아마 뭐 얘기가 조금 이거 오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주총은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노려보실 수 있고요.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저 이거 뭐 보안업체들 다른 쪽들 적자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작년에도 21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윈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매출하고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뭐 작년에도 4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작년에 뭐 1분기에 143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173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에 3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19억 정도가 나왔어요. 뭐 가장 안 좋을 때가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 뭐 그 정도 이상의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밀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여기서 한참을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자리 근처까지 와 있죠. 자, 여기 지금 뭐 한참을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240선하고 120선 같이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모멘텀들 뭐 이런 것들도 보유하고 있고, 실적 부분들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추천을 드린 거고요. 자,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저 편입하는 가격은 내일 아침 시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14,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FOMC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간에서는 내일 모레 새벽에 좀 알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보면서 시장을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